사랑과 인연의 끈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지옥과 천국을 오가며 서로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내던진 햇숙과 낙준. 이제 두 사람은 다시 천국에서 만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도 인간관계의 고단함은 계속되었습니다. 자신의 주소지조차 모르는 소미의 정체, 그리고 갑작스레 등장한 시어머니의 존재는 햇숙에게 또 다른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곳에서도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평생 시집살이의 무게를 견뎌온 햇숙에게 천국에서의 시어머니 등장은 그 자체로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햇숙은 이번에도 천국에서의 시집살이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럼 지난 5화와 6화의 줄거리를 알아보고 이어서 7화의 예상 스토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화는 이승에서 낙준이 처음으로 지옥일을 하는 직원을 만나는 장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낙준은 평소처럼 배달 일을 한 후 열차로 되돌아오는 길에 그의 부모는 지옥행이고 홀로 남겨진 아이를 천국 검색대까지 안내하는 일을 했습니다. 한편 햇숙은 교회에서 목사의 뒷담화를 하다가 포도알이 5개가 되어 버렸습니다. 목사는 포도알 하나만 더 모으면 지옥행이라며 주의를 주었고 낙준 역시 진짜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햇숙은 지옥보다 더한 시집살이도 견뎌서 지옥이 무섭지 않다고 했습니다. 낙준은 시어머니가 천국에 와 있다고 말하며 햇숙이 만나보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후 햇숙은 자판기 음료 결제가 안 되자 돌로 자판기를 내리쳐 마지막 포도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천국에는 사이렌이 울리며 비상이 걸렸고 순식간에 햇숙은 지옥행 열차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낙준은 햇숙의 손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뭔가 잘못됐다며 저분은 지옥에 갈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낙준은 센터장에게 달려가 구해달라고 사정했고 센터장은 본인도 햇숙이 천국에 온 것을 의아해했으며 천국과 지옥의 경계에 있는 것을 알고도 그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햇숙은 지옥에 도착했고 염라는 악을 벌하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했습니다. 지은 만큼 벌을 받으면 된다는 말에 반발하자 가차없이 벌을 내려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각자 지은 죄만큼 벌이 내려지고 죄목에 맞게 화탕지옥, 발설지옥, 한빙지옥, 종합지옥, 규환지옥, 초열지옥이 결정되었습니다. 줄을 서서 어느 지옥에 갈지 결정되는 가운데 영예를 발견했지만 자신의 차례에 미분류로 판명이 나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영예 역시 미분류로 판명 나고 그곳에서 드디어 햇숙과 재회했고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염라가 등장했습니다. 미분류는 두 가지 경우였습니다. 아직 죽지 않은 임사체험자이거나 천국 보내기 애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임사체험자는 견학이 끝나고 돌아가게 되고 애매한 사람들은 죄의 무게로 천국과 지옥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한편 낙준은 고심 끝에 햇숙을 구하기 위해서 배달일을 마치고 되돌아오는 길에 지옥역에서 내렸습니다. 유기견 개똥이도 자신을 버린 주인이 무슨 벌을 받는지 직접 보고 싶어 지옥에 왔지만 규환지옥에 빠져 고통스러워하자 그래도 주인이었다고 건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온 낙준은 입구에서 잡혔고 아내만 찾아 데리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관리자는 찾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단, 지금부터 벌어지는 일은 고낙준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지옥 견학을 마친 미분류자들은 죄의 저울에 무게를 재었습니다. 저울이 움직이며 염라는 햇숙의 죄의 무게를 확인합니다. 한편 낙준은 아내를 찾지 못하고 염라와 마주쳐 소멸 위기에 놓였습니다. 낙준은 아내를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울부짖었고 염라는 흥미로운 듯 한 가지 재밌는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지옥을 전부 경험하면 아내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고 낙준은 약속을 확인한 후 망설임 없이 지옥불로 뛰어들었습니다. 염라는 햇숙을 찾는 낙준에게 모든 지옥을 체험하고 나면 햇숙과 함께 천국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후 낙준은 바로 눈앞에 있는 지옥불에 뛰어들었었죠. 6화에서는 낙준이 지옥불에 뛰어든 후 땅바닥에 떨어져서 눈을 떴는데 천국이었습니다. 그 사이 햇숙은 영예와 함께 낙준보다 먼저 천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염라 앞에서 죄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 움직였지만 49.999였습니다. 깃털 한 장 차이로 50이 넘지 않아 지옥행을 면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예 차례가 되었는데 고장난 건지 저울이 살짝 내려앉았고 햇숙은 그 틈에 영예가 학대당한 불쌍한 애라며 기회를 달라고 사정해 영예도 같이 천국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국으로 다시 돌아온 햇숙은 영예가 여전히 소미랑 동일 인물이라 생각해 자신을 따라 지옥에 왔지만
또 기억을 못하는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소미는 천국에 있다는 낙준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돌아가는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영애는 지옥에서 같이 돌아온 이 영애고 소미는 거짓말한 거야라며 해숙은 소미가 눈치채고 도망간 줄 알고 연장을 챙겨 영애와 함께 찾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소미는 민원센터에서 자신이 사장님 대신 지옥 가겠다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모르고 여전히 자신이 영애라고 하는 소미에 자신이 영애라고 진짜 영애가 등판했습니다. 소미는 아직 아무 기억이 없음을 밝혔고 해숙은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소미가 자신을 속인 것에 악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해숙은 떠나겠다는 소미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갈 곳이 생길 때까지만 머무르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상황은 정리됐지만 마음대로 지옥에 간 낙준은 배달일에 대해서 기약 없는 정직 처분으로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을 찾아가 사정해보지만 센터장은 사정이 있더라도 규정은 규정이고 낙준을 천국에 데려오려 친하지도 않은 염라에게 부탁을 했다며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대신 OT 때 받았던 패드로 돈을 벌 방법을 알 수 있을 거란 답을 얻었습니다. 패드를 찾았지만 전단지만 보이고 의미를 알아차리진 못했습니다. 그 사이 해숙의 집엔 손님이 찾아왔는데 일수돈을 사용했던 사람이지만 일수꾼 해숙의 선한 마음과 기지로 제명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해숙이 준 따뜻한 옥수수 2개로 삶의 의지를 얻은 사람이 다녀간 뒤 패드 속 전단지에 옥수수 5만 원이 사라졌고 해숙은 그게 자신이 잊고 있던 착한 일로 번 돈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200만 원짜리 핀도 있었기에 해숙은 기다리기보단 그 사람을 찾고자 했는데 핀은 빚쟁이들 중 무연고자로 죽은 사람의 마지막 장례 비용을 치러준 것이었습니다. 천국에 돌아온 뒤 이제 교화 대상자에서 벗어났음에도 해숙은 다시 교회를 찾았습니다. 목사 또한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것을 알아서일까 제대로 밥을 챙겨 먹지 못하는 목사의 끼니를 챙기며 정을 나눴습니다. 해숙은 삶이 팍팍해 일수꾼으로 산 것이었지 결국은 천국에 올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 머지않아 낙준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소미는 기억을 찾기 위해 이승으로 가는 낙준에게 자신도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본 풍경이 자신이 살던 곳이 아니라 셔츠 그림인 것을 깨달았는데 뭔가 불안해 보이는 소미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7화는 평소와 다름없이 천국에서의 일상을 보내던 해숙이 갑자기 불안감에 휩싸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해숙은 자기도 모르게 집안을 정리하며 불편한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가슴의 벌렁거림은 마치 오래전 시집살이를 하던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해숙은 중얼거리며 집안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문득 집 앞에 걸린 명패를 바라보고 결심한 듯 명패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정색 테이프로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아가, 너냐라고 해숙을 불렀고 해숙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라고 답한 해숙의 목소리에서 천국에 와서 처음으로 만나게 된 시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해숙은 생전에 시어머니의 엄격함과 까다로움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있었기에 천국에서 다시 시어머니를 만나는 것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해숙을 보자마자 무엇인가 찾는 듯한 표정으로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맞이했고 시어머니는 집 안을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아직도 정리정돈이 안 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숙은 시어머니의 말에 자신도 모르게 굳어졌으며 천국에서도 여전히 시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사실이 해숙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오랜 시집살이로 단련된 대로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해숙의 집을 둘러보고 차를 마신 후 돌아갔고 해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천국에서조차 시어머니의 감시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해숙은 낙준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그가 돌아오자 시어머니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해숙의 집을 방문하며 그녀의 살림살이를 검사하고 평가했습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해숙의 집안일, 요리, 심지어는 옷차림까지 세세하게 지적했고 해숙은 이러한 상황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천국에서의 삶이 지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해숙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낙준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당신 집처럼 드나시면서 내 살림 다 점수 먹기시고 나 기분 별로야라고 말했습니다.
낙준은 해숙의 말에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내가 좋으면 우리 엄마도 좀 좋아해주면 안 되라고 답했습니다. 해숙은 낙준의 말에 더욱 실망했고 나만 잘 지낸다고 되는 일이야라며 자신의 감정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말없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소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을 자다가 갑자기 잠이 깨곤 했는데 천국에 온 이후부터 이런 일이 잦아졌습니다. 소미의 꿈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무더운 열대 지역의 바닷가, 해가 지면서 노을이 지는 풍경, 야자수가 있는 넓은 바다가 펼쳐진 곳에서 한 여인이 하와이 전통춤인 훌라댄스 의상을 입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오면서 꿈은 끝나버렸습니다. 소미는 이 꿈을 생생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희미하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숙은 잠에서 깬 소미에게 요즘도 자주 악몽을 꾸니라고 물었고 소미는 네, 무섭다는 생각 들어요. 기억 끝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해숙은 소미의 말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소미가 자신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기억을 찾기 위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해숙은 소미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씩 기억이 돌아올 거라며 위로했습니다. 한편 영애는 자신을 여성스럽게 꾸미고 센터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센터장이 앉아있는 야외 벤치로 다가가 맞죠. 저랑 눈 맞으신 분이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센터장은 영애의 갑작스러운 접근에 놀랐지만 예에 바르게 대응했습니다. 영애는 센터장에게 천국에 올 수 있게 도와준 것에 감사를 표현하며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센터장의 패드가 울리며 급한 일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자 센터장은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영애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해숙은 시어머니의 방문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해숙은 시어머니의 방문을 기다리며 집안을 완벽하게 정리했고 시어머니가 지적할 만한 부분을 모두 수정해 완벽한 상태로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며 이번에는 특별히 지적할 것을 찾지 못했고 오늘은 집이 좀 정리되어 있다며 칭찬했습니다. 해숙은 시어머니의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내심으로는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해숙은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와 직접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고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해숙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실 외로워서 자주 찾아갔던 것이라고 고백했고 해숙은 시어머니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천국에 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낙준에게 부탁하여 이승으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낙준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소미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허락했고 두 사람은 함께 이승으로 향했습니다. 이승에 도착한 소미는 낙준과 함께 이를 보면서 주변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거리의 모습, 사람들의 표정, 건물들의 형태 등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단서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낙준은 소미에게 잠시 일을 보고 오겠다며 그녀에게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려달라고 말합니다. 소미는 벤치에 혼자 앉아 주위를 살피는데 그때 그녀의 시선이 한 노인의 뒷모습에 머물렀습니다. 그 노인은 외국 휴양지에서 한 여인이 훌라댄스를 추고 있는 그림이 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소미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꿈속에서 봤던 장면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소미의 머릿속에 여러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푸른 바다, 백사장, 야자수가 늘어선 해변, 그리고 자신이 여행사에서 일하던 중 인솔했던 하와이 여행. 그녀는 해외여행 가이드였고 자신이 인솔했던 단체 관광객들과 함께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여행 일정 중 자유시간에 혼자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거대한 파도에 휩쓸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기억 속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휴가를 즐기던 것이 아니라 무언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소미는 이 기억들이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것임을 직감했지만 그 이상의 세부적인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낙준이 돌아왔을 때 소미는 그에게 자신이 본 것과 떠오른 기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래도 제가 큰 잘못을 했나 봐요라고 말했습니다. 낙주는 소미의 말에 의아해하며 그녀를 위로했지만 소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계속해서 느꼈습니다. 소미와 낙주는 함께 천국으로 돌아온 후 소미의 과거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기록관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차승리라는 이름의 여성에 대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사업을 하는 여성 사업가였는데 하와이 쓰나미로 목숨을 잃었다는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 사업가의 모습이 소미와 같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놀랍니다. 이 장면을 끝으로 7화는 마무리됩니다. 결말. 해가 저물어가는 천국의 저녁, 해숙과 낙주는 테라스에 앉아 그들의 천국 생활을 되돌아보며 처음에는 서로 다른 나이로 만났지만 지금은 모두가 행복하게 지내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내려오며 한 목소리가 천국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숙과 낙주는 그 목소리에 놀랐지만 깊은 감동을 느끼며 자신들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이 천국의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고 이는 천국의 균형을 위협하는 무언가였습니다. 해숙과 낙준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곧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편 소미의 과거, 이승세계의 미스테리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소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